추정 60분 수사방장 맹동학입니다. 지난 1회 방송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쉽고 재밌다며 좋은 반응을 보내오셨습니다. 다만 추정 60분이 60분짜리인 줄 알고 안 봤다는 분들이 계셨는데 실제로 추정 60분은 15분도 안 되는 방송입니다. 쉽고 짧고 즐기고 웃기고 쉽고 짧고 즐기고 웃기고 추정 60분은 쉽고 재미있게 정확하고 끈질기게 진실을 파헤치겠습니다. 최근 참여연대가 11.6 재보궐선거 당일 선관위 홈페이지 장애 원인이 디도스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금 세게 말하면 디도스는 페이크일 수도 있다는 건데요. 범죄 심리학적으로 접근한 11.6 부정선거 진범 찾기. 진범은 긴장하시오! 지난번 수사 때 이 디도스를 김밥으로 쉽게 설명해줘서 청자님들이 아주 좋아하시더군. 디도스로는 특정 페이지만 오류가 나게 할 수 없다는 것도 이 시연으로 보여줬고 말이야. 이번에 공개된 선관위 보고서에도 보안 장비가 공격에 잘 대응했다고 나왔던데, 그럼 진짜 범인을 잡아야 하지 않겠나? 명탐정? 네, 명탐정 고난입니다. 진짜 범인을 찾기 위해선 단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선관위에서는 가장 중요한 단서라고 할 수 있는 서버의 로그 파일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방향에서 접근해봤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 과정을 보면 거의 자백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가 범죄 행위를 인정하기만 하면 수사는 쉽게 종결돼 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구속된 7명에게 왜라는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범행 의도를 밝혀보겠다는 거군. 이제 제법 진짜 탐정 같구만. 응? 그렇다면 당연히 꼬리. 이번 사건의 꼬리부터 시작했겠지? 자려나가기 쉬운 처지일수록 입단속이 잘 안 되게 마련이니까 말이야. 네, 수사의 정석 1장에 나오는 대로 시작했습니다. 우선 이번 사건의 특징을 찾기 위해 디도스 공격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했습니다. 경쟁 관계인 사이트 중 한쪽을 공격하여 실질적 피해를 유발하기 위한 디도스 공격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대가성을 띠고 있으며 사이트를 공격해달라는 의뢰자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으로는 공격 실행 후 장애를 조속히 풀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디도스 공격이 있습니다. 이도 마찬가지로 계획적으로 모의하여 대가를 얻으려는 성향을 보입니다. 또한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시위하거나 실력을 뽐내기 위해 특정 사이트를 공격해 무력화시키는 디도스 공격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한일 간 사이버 전쟁 사례를 들 수 있는데요. 이는 자국의 자존심을 건 해커들이 상대국 사이트를 무력화시켜 복수심을 표출하는 방편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계획적이기는 하지만 대가성이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툴만 이용하면 누구나 쉽게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장난삼아 시행하는 디도스 공격이 있습니다. 지난 1월 7, 8일에 선관위 홈페이지 공격 사례에서도 보였듯이 호기심이 앞서기 때문에 우발적이고 대가성도 없습니다. 보통의 디도스 공격은 어떤 대가를 바라든지 정치적 목적이 있든지 그도 아니면 호기심이라는 얘기군. 그럼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존재하고 대가성이 있는 계획적 범행에 해당한다는 거지? 네, 맞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발표에 의하면 공씨와 김씨가 전달한 1억 중 1,000만 원만 대가성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쇼핑몰 공격을 의뢰하는데 5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요. 국가기관인 선관위 서버 공격에 1,000만 원밖에 들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디도스 공격 비용과 관련해 IT 전문가의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넷에 접속하는 장비에는 맥 어드레스라는 고유 식별 코드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디도스 공격에 사용한 장비라면 추적당할 우려가 있어서 보통 현금으로 구매하였거나 타인 명의로 구입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공격 사용 후에는 폐기를 하지 않았을까 추정됩니다. 아마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만 해도 상당히 들어갔을 겁니다. 장비 구입하고 나면 인건비도 안 나온다는 건데 IT 업체 사장 강 씨는 금전적 이익도 없는 디도스 공격에 왜 가담했다고 보나?
우선 한나라당, 아니 새누리당 의원 비서가 전달한 1억 전부가 대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IT 업체 대표 강 씨가 최고급 벤츠를 리스로 계약했는데 보증금이 9천만 원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파악되지 않은 모종의 거래가 존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금의 흐름이 파악되지 않도록 현금으로 거래했거나 한참 후에 지불하는 방식을 취했을 것입니다. 이 검찰이 밝힌 1,000만 원은 범행 동기 요인으로 부족하니까 훨씬 큰 액수의 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군. 혹시 그 다른 요인은 어떤가? IT 업체 강 씨가 온라인 도박 화폐파를 기대하고 이 범행을 했다는 분석도 있던데 말이야. 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것도 아주 든든한 백이어야 합니다. 온라인 도박의 합법화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게 가능하려면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국회의원급이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 비서 수준에서 약속할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인데 최소한 국회의원이나 그 이상이 연루되었을 수도 있다는 거고 이 당시 언론에 보도됐던 이름 세 글자만 들어도 알만한 사람이 누군지 밝혀내지 못했나 고난? 의심 가는 사람이 있지만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카메라도 보고 있는데 검찰이 여론몰이 할 때 쓰는 방식으로 피의 사실을 공표해서는 안 되니까요. 말은 잘하는군. 그럼 자넨 두 비서의 범행 동기도 분석해봤나? 이 검찰에서는 공적을 쌓아서 좋은 자리를 얻기 위한 그러던데 말이야. 윗선이 없다고 했으니 누가 보장해준 것도 아닐 텐데 이렇게 불확실한 도박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거지? 범죄 심리학에서 줄리안 로터의 기대 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이 비합법적인 행위를 할 때는 지위, 권력, 안정, 재산과 같은 형태의 무언가를 획득하는 것을 기대한다고 합니다. 이때 실제 행동의 발생 여부는 그 사람의 기대와 행동에 따른 보상을 가늠해 봐야 합니다. 이에 따르면 두 비서는 지위의 향상 또는 직업의 안정을 기대하며 사비를 털어서 디도스 공격을 의뢰했지만 그로 인해 얻어지는 보상은 불확실했습니다. 범인들은 이 막연한 상상, 즉 대가가 약속되지도 않은 범죄에 투신해서 결국 범죄자로 전락했다는 건데 아무리 어리석다고 해도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잘 납득이 가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의뢰하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여보세요? 웬일이야? 위키릭스에서 그거 나왔잖아. MB가 독도 가서 일본 가가지고 일본 땅 소개하는 거 지금 곤란하다고 기다려달라고 했었잖아. 청와대 홈페이지에 어디다 의뢰 좀 해가지고 해킹. 영토를 포기해서 죄송합니다. 대통령 사퇴하겠습니다. 이게 딱 뜨도록. 왜 그래? 돈이 좀 들긴 하는데 어때? 왜 그래? 그건 아니야. 그건 범죄잖아, 여기서. 안 걸리면 되지 않냐? 안 걸리게 생겼네, 청와대 홈페이지. 아니, 그거 왜, 그거 아니야, 임마. 그래? 똑같이 쓰려고 그래, 그거를. 형, 왜? 바빠요? 아니죠? 안 바빠? 네. 형, 그 상암동 형 집 근처에 박정희 기념 도서관 있잖아요. 페인트 투쇼 같은 걸 하면 어떨까? 심부름 센터 같은 거 있더만. 지금 사실 그거 하려고 할까? 미치게 하는다? 아무리 돈을 줘도 안 하려고 할걸? 그럴까요? 뭐 국가기관 그런 것도 아닌데? 그래도 대가리가 빠그가 아닌 이상 자기가 더 술했다가는 무슨 사회적 이슈가 될지 그 누구라도 알 텐데. 이런 시험까지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멋지군,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 역시 보상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 범죄를 감행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건데, 명탕정은 어떻게 생각하나? 최구식 의원의 비서인 공 씨가 지인들에게 자기가 한 일이 아닌데 책임을 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번 사건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확실한 보상을 전제로 범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상 제대로 받고 비밀은 무덤까지 가지고 가자는 거로군. 이후에 이들이 어떻게 대우를 받는지를 눈여겨봐야겠는걸. 아, 내가 보기엔 이 한 가지 가능성이 더 있네. 자네가 인용했던 범죄 심리학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사한 상황에서 일반화된 기대를 하게 된다고 하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이 비서들의 공명심이 막연해 보이지만 실제 그 조직 안에서는 당연한 기대일 수도 있다는 말이지.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공을 세우면 당연히 좋은 자리를 얻게 된다는 암묵적인 동의. 어떤가? 그런 것을 정당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조폭이라고 보는데요. 그 물음의 답은 이렇게 대신하지. 신범죄 심리학이란 책에는 조폭 범죄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 한국 조직폭력배들은 주로 자기 지역이나 학교 후배 등 지연과 학연을 통해 많이 영입되고 그렇게 형성된 조직폭력 집단에서는 조직의 충성을 강조하기 위해 가족보다 더 끈끈한 신의를 강조하게 된다. 또한 물질주의적 성향이 강하므로 조직 업무의 내용이 모두 물질이나 돈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것이며 모든 인간관계나 조직관계 및 대외관계에서 돈이나 물질로서 해결하려고 한다. 오늘은 검찰의 수사 결과를 범죄 심리학적으로 반박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디도스 공격을 실행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천만화는 범행 동기 요인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액의 돈 거래가 있었거나 든든한 백이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비서들이 막연한 대가로 범행을 하진 않았을 테니 확실한 보상이 있었거나 아니면 불행하게도 새누리당이 조폭 같은 논리로 운영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 어떤 누구라도 이 원칙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특검에서는 그 취지에 맞게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근거로 확실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추정 60분은 성역과 금기 없는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